플러스 NH농협은행.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화석 연료의 고갈이라던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 수소법을 시행하는 등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주요 과제는 바로 안전성 확보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해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가스의 우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모든 가스를 쓰는 그 현장들에 대한 가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기관입니다. 지난해 이제 수소안전 네. 그러니까 전담 기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또한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 시대에서만큼은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가자. 소위 그렇죠. 과거 우리 경제 발전은 추격자 입장이었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 활동하기 위해서 수소만큼은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이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대 전담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했는데요. 첫째는 수소산업진흥기관이라고 해서 민간의 H2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조직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수소 유통전담기관. 그건 현재 가스공사가 가스 유통을 주로 담당하니까 그 기관을 정했고, 수소가스 안전에 관한 건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에 가스 안전을 책임져 온 그런 과거 경험과 기술, 노하우들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저희 기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래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겠어요. 우리만은 이런 기관이 없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7년간 가스 관리, 가스 안전 관리를 해온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가스안전공사 직원들도 하기를 바랬고 정부도 그걸 인정해줘서 저희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인력들을 과 조직들을 좀 보강을 대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에는 그 센터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인력들도 대폭 늘려서 약 한 80여 명이 현재 그 가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수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공사에서는요. 우선 이제 수소를 그동안 이제 수소가 전혀 안 쓰였던 가스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쓰였었고 또 정유 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이 돼서 그걸
모아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일반 국민 생활에 쓰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모빌리티 그러니까 차량에 수소차, 대해서 그쵸.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각종 안전 기준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쓰던 가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고압 상태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게 수소입니다. 수소가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고압으로 쓰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 기준도 높아지고요. 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소 충전소와 관련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준, 뭐 또 각종 그와 같은 부품,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소 충전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개 가까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충전소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부터 설치하는 과정, 나중에 완성 검사 이런 걸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다 나서서 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는 안전 기준들을 다 이제 연구하고 해서 차곡차곡 이제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수소 관련한 용품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 그런 그 검사 용품 센터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련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 버스 부품 시험 평가 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수소 버스에 들어가는 부품들 저희 공사 조직에서 검사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전한지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이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라북도 완주에 만들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저희 본사가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데 그 인근에 충북 음성에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 국민들한테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수소가스 안전 체험관이라는 걸 저희 본사가 있는 충북 혁신도시 근처에 또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1, 2년 시간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그 국민 생활에 쓰여지는 주로 초기에는 모빌리티 중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와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네네. 중요한 임무를 좀 맡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을 만드는 기간이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임기 기간이신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진짜 많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임기 동안 진짜 네. 많은 일을 하시게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도 정말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지원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수소 연료를 국민들이 잘 편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을 정부가 대주고 있고요. 또 국민들한테는 수소 자동차 구입 비용을 대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전소 설립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있어서 초기에는 부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많게는 30억까지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한 15억쯤 될 테고 지방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30억이면 부지만 있으면 대충 이 설비들을 갖출 수가 있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량이 지금 수소차 현대에서 나오는 수소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랍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살려면 한 3천만 원대에 삽니다. 그쵸. 지자체 보조금 있는데 차이에 따라 다른데 적은 데는 가장 싼 데는 아마 3,700만 원이 3,500만 원이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해서 이렇게 뭐 됩니다.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러고 실은 이제 수소를 사는 값도 좀
연료로서 수소를 사는 수소 가격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료 보조금을 그래서 앞으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것도 이제 수소차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도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지금도 아마 현대나 이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걸 아마 유럽 같은 데 좀 부분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전소를 설립하는 그 충전소 운영자에 대해서 그 수많은 검사를 여러 번씩 하고 그러는데 그 비용도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이 초기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 최소 비용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 수소는 안전해라는 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소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수소 폭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게 에너지원 주요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네. 실제 이게 수소가 안전한 걸까요? 네. 저희는 예. 뭐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소가 수소폭탄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는 산업 현장에서 써온 가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유 공장에서 빼내다 보면 그 부산물로 부생가스로 예, 예. 수소가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현재 국민들 생활에 쓰여지는 수소가 요거 갖고 주로 쓰여집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걸 그동안도 감독해왔고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게 일반 국민한테 안 쓰여져 있었을 예, 뿐인 예. 거고 저희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관리하는 노하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한테 모빌리티 쪽으로 접근하니까 국민들 관심이 높아진 거고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 충전소 이 정부는 많이 지원도 해주고 확대하고자 하는데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우리 동네 내 옆에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소는 워낙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설령 유출돼도 바로 공기 중에 확산돼 버립니다. 바로 확산돼 버리고 다만 많은 수소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점화원이 있었을 때 그렇죠. 좀 폭발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조심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렇죠. 가솔린, LPG도 액화 그죠. 프로판 가스잖아요. 또 도시가스, 또 메탄 가스에 비슷한 수소 이런 걸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소가 제일 안전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사실은 네. 가장 안전한 게 네. 수소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아직 수소 차량이나 또 수소 충전소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서로 이게 없어서 나 이건 못한다 서로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걸 이제 초기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사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좀 관심을 쏟고 있는 뭐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 안전입니다. 소외계층일수록 안전도 면에서 좀 낮은 그런 상황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LPG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LPG 시설 사업은 도시화되고 집단화된 데는 도시가스가 네네. 들어가죠. 비교적 안전합니다. 거의 이 금속관으로 이렇게 네네. 다 그렇죠.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농촌 지역에 또는 아니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시골 지역 같은 데들은 LP가스를 씁니다. LP가스를 쓰는데 큰 통에 그러니까 저희 어린 담아다가 시절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에 들어있던. 그걸 연결해서 우리 이제 이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네네. 고무관으로 맞아요, 연결되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고무관들을 이 사고 가능성이 높고 또 누출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금속관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를 좀 보기 위해서는 지난 한 10년 동안 서민층 한 75만여 가구에 대해서 금속관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서민층이 아니어도 시골 같은 데는 LPG 가스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도 고무관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다 하면은 그 금속관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앞으로 한 10년 동안 또 해서 한 40여만 가구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또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그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LP 사용 가구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예. 예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임콕? 타이머콕 타이머콕은 두 번째로 어떤 이제 걸까요? 타이머콕을 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2008년부터인가 이것도 소외계층 중심으로 타이머콕 보급을 해왔는데요. 예. 타이머콕이라는 것은 내가 요리를 한다, 뭐 아니면 빨래를 올려놓고 삶는다, 뭐 할 네네. 때 시간을 설정해놓고 나서 깜빡하고 내가 장 보러 가고 어디 나가고 뭐 노인들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많죠 그런 사고가. 그러면 이제 이게 불이 날 수가 예, 예.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딱 꺼집니다 가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스관에다가 그걸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렌즈? 네, 퓨즈가 거기 있습니다. 아, 거기다 오.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잡이 이렇게 껐다 켰다 인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그 타이머콕을 붙여놓으면 거기라고 시간을 눌러놓으면 됩니다. 예. 우리 이제 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좀 추진할 사업이라던가 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뭐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를 줄이고 예. 그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가스 사고를 줄이는 게 저희의 최고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정부로부터도 그걸 통해서 저희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스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보면 한 100건 내외로 이렇게 안정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그게 한 20년, 30년 전 아까 그 사고 많이 나던 예, 시절로 거슬러면 1년에 5, 600건씩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컸고 했는데 지금은 100건 내에 사고가 있는데 그것도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취급자들이 그 부주의해가지고서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또 시설이 오래된 게 있어서 거기서 가스가 누출이 돼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이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 가스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100건 이내로 안정을 시켜놨지만 예. 더 줄이고 특히 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수소 경제의 태동기인데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수소가스를 활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에서든 뭐 국민이든 또 수소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든 이런데 저희들 안전 기준
빨리 만들어주고 필요한 검사도 빨리 해주고 예. 그러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스 안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 저희 직원의 70% 이상은 검사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렇죠. 다 검사를 예. 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참 그것도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덜 현장에 접촉하고 하는 언택트 방식의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역할들, 뉴노멀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방식 도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가스 안전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휴가 갔을 때 뭘 조심하라던가 이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예, 특히 이제 지금 하절기가 돼서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네네. 되는데요. 야외에서 하게 되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우리 부탄 네네. 캔이라고 하는 그거 이용해서 많이 할 텐데 그게 은근히 사고가 많습니다. 취급 부조리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가스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 폭발하면 사람이 다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스가 새더라도 안전하게 그냥 피식 새 가지고서 그냥 잠깐의 화재로 끝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생산자들하고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캠핑할 때 부탄가스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이 이 불판이 부탄 이 연소기가 요만치 있다 하면 그거보다 여럿이 네네네. 고기 구워 먹는다고 더 큰 불판을 쓰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복사열로 그 밑에 가스통으로 연결이 돼서 폭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기보다 작은 불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휴대용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를 잘못해서 어디 이 뜨거운데 올려놓고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부탄가스가 터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 종종 생깁니다. 뭐 상식적으로 누가 뜨거운 데다가 이 휴대용을 올려놓을까 하는데 그런 사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안전수칙들만 지키더라도 예. 좀 좋을 것이고 특히 이제 캠핑 갔을 때 요리해 먹는 것도 있지만 바깥이 추울 때 안에 난방을 이 휴대용 가스 갖고 하는 경우들이 예.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해주지 않으면 과거 연탄가스 중독한 거하고 똑같은 사고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 여름이 되고 또 좋은 의미 있는 행락 문화들을 형성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스 안전사고 0건, 네. 인명피해 0건이 되는 날까지 우리 봉사에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